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다 보면요, 이런 차트 종종 만나지 않나요?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차트 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3분봉 차트입니다. 근데 보통 3분봉에 막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점으로 찍찍 찍혀 있고 줄 몇 개 찍찍 그어져 있고 뭔가 듬성듬성 이렇게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차트로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종목인데, 거래량 막 많고 그 수급 활발한 그런 종목들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예 구경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종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찍히는, 소위 말하는 바코드입니다. 바코드가 찍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도 없고 별것도 없네 하고 무시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원희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뭐 좀 팁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바코드 차트라고 하게 되면은 마트에서 바코드 있잖아요. 마트에서 볼 법한 요런 모양이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거를 바코드 차트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은어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거래량이 말랐다, 마르다 못해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랐다, 소외됐다 이런 어감이 주는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반대로 항상 투자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코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이 원래 이러냐? 원래 이렇다라는 건 품절주에 가까워요. 유통주식 자체가 너무나도 적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종목들, 품절주입니다. 품절주는 다루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너무나도 예외적인 케이스고 번외 요소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보다는 그냥 품절주는 피해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볼 거는 두 번째. 그리고 참고로 그 품절주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로 유추도 가능하고, 정이 궁금하면은 뭐 그 검색 사이트에서 품절주 이렇게 검색해보면 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품절주는 아닌데 원래는 거래량도 나오고 거래도 잘 됐었던 종목인데 유독 지금 이 순간 거래가 완전히 말라서 소외돼서 껍데기밖에 안 남은 듯한 요런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트를 내가 직면한다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유한 주식이 갑자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말라서 분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 또는 신규 공략할 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보다 보니 이런 종목이, 이런 차트가 보인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런 거래량이 싹 말라있는 이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가격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고 이미 거품이 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요, 이런 바코드 분봉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품절주가 아니고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즉 바코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거래량이 마를 대로 말랐기 때문에 이런 바코드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말은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가격적 메리트는 꽤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태일 거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신에 조금 몇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림만 보고 바코드 떴네, 나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고요. 하나 꼭 체크사항 한 가지는 있는데, 재무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체크하죠? 재무 체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예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했다가 다시 흑자로 전환됐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더 커질 여지는 있습니다.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보게 되면은
뭐 요 정도 비율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뭐 중견기업, 우량주, 대기업 요런 재무제표 상에 돈보다는 숫자 자체가 현저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비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업 자체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투자할 거야 말 거야 하는 개별 성향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제 의견은 뭐 그냥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면은 되는 정도다. 메리트는 충분히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코드가 보여지는 종목 중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재무제표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래도 밸런스가 갖춰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차트상에서 바코드 그림 보고 그냥 단순히 투자한다 요거는 안 되고요. 차트상에서 바코드가 보였었을 때 재무제표까지는 꼭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막상 보면은 아까 재무에서도 느낀 거지만 저게 뭐 되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매출액도 저밖에 안 돼. 500억? 뭐 1억 2억 벌고 막 손해보고 그런 회사야? 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가도 2,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야 이거 뭐 좀만 잘못하면 동전주 가는 거 아니야. 원희님 동전주도 안 한다 그랬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바코드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우량한 주식들도 많거든요. 주가 자체가 막 몇만 원 하는 거 몇십만 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찍히는 것도 있어서 상대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차이가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량주나 대기업 자체는 원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바코드 모양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주식이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진 않아요.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바코드 찍힌 모든 종목은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바코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가격적 메리트를 지니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한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재무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재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점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점을 내가 감수할 만하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니님이 예시 종목으로 오늘 가져오신 건데 솔직히 저도 보면은 와 이거 되게 하고 싶다. 묻어두고 싶다. 지금부터 모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전에서 이런 종목을 또 보기도 하고 제가 뭐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은 야 근데 이게 아무리 지금 이렇게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뭔가 더 내려갈 구석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런다 한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요만큼만 보여줘서 그렇지만 여기를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는 이만큼이 말라있던 기간이거든요. 여기도 이만큼이 거의 계속 말라있던 기간이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이것도 그냥 몇 개월이면은 뭐 짧은 편이죠. 이게 막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때 딱 보면은 막상 들어가려 그러면 그래서 그 막연하게 시간이 늘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서 이거를 하는 게 또 막상 꺼려지기도 해요. 어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불안함, 뭐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거를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투자에서는 항상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은 오히려 페이크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뒤따라오는 합리적인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 비단 바코드 같은 형태를 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내심, 끈기 이런 부분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가, 즉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체력전에 뛰어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쉬운 투자고 왜 메리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체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그냥 별로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을 갖추면서 관리 똑바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요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조금 귀찮거나 좀 안 하고 쉽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좀 투자해놓고서 그냥 묵혀두고 기다리면은 되지 않나? 뭐 여기에 근접한 형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상 투자를 할 때 하려고 했을 때 또 뭐가 꺼려지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치면 2,000원 부근이잖아요. 2,200원인데 여기서 요 정도 조금 떨어지는 거 정도야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버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게 보여지는 게 그럴 뿐이지 여기 막상 보면은 마이너스 10% 넘게 손실이거든요. 2,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요만큼만 떨어지는 건데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가격적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건 맞나? 이런 또 합리적 의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우리는. 뭔가 쉬운 투자처럼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10% 정도는 그냥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고요. 그게 꼭 나온다는 상황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서 정말로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여기가 2,000원까지가 지금 저점이어서 그렇지만 여기를 더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동전주까지도 갈 수 있고 그 말은 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마이너스 50%까지 감수하고 이런 걸 할 만한 것인가? 라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뭔가 좋은 투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끝도 없는 불안함을 이겨내고 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영역이 더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일단 끝도 없는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주식 투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종목에서만 국한돼서 맞다 틀리다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나 없나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접근 방식이 내가 선택한 이 종목은 마이너스 50% 절대 안 가는 종목이니까 선택을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현존하는 주식 중에 그런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에서 몰빵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는 않고요. 이거 역시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투자를 시작할 때 몰빵으로 시작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몰빵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몰빵이 아니라 일부 정도만 여기서 사놓고서 기다려도 되고 실질적인 투자 방식은 그냥 일부 사놓고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어느 정도 초기 매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빌드업으로 연결해서 이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가진 걸 한 번에 다 몰빵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제 혹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 재무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주식 다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자금 세팅 다 한 다음에 대신 한 번에만 사지 말고 나눠서 여기에다가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볼까? 분할 매수하거나 뭐 언님 말한 대로 빌드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은 하되 이 종목의 비중을 완전 키워볼까? 라고 또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그게 계좌 몰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계좌가 5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1번, 2번, 3번은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막 되게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1번, 2번, 3번에서는 그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과 5번에서는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 맛없어도 계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음식으로 치면 시금치 같은 건데 건강에 도움되는 거, 계좌에 도움되는 거 요런 정도로 하나 정도 5번 슬롯에 하나 정도 이렇게 배치해주는 그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니님이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체력전에 뛰어드는 거다. 인생을 되게 고달프게 살아가겠다는 얘기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걸로 간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은 앞으로 체력전 말고는 없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멘탈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좀 생깁니다. 이게 또 원하는 흐름대로 기분 좋게 흘러가지고 수익도 잘 나고 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거래량이 없다는 건 얼마나 더 지루하게 흘러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그런 면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지루한 상황 속에 몰아넣을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가져간다면은 뭐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투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좋은 주식 싸게 사서 묻어두고 좀 신경 끄고 있다가 지나고 보면은 수익 나서 팔 수 있는 거를 원하는데요에 굉장히 근접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여기서 체력전이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주관적이고 정말로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내가 필요하죠. 제 주변에서 저한테도 왜 안 물어보겠어요? 좋은 주식 추천해줘라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정말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의 종목들을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천천히 모아가다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수급 터지고 올라가면 그때 적당하게 수익 내고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결국에는 그 주식을 안 사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주식에다가 내가 돈을 어떻게 넣지? 라는 그런 또 마지막 단계에서 큰 마음속에 장벽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좀 유명한 주식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 봤자 플러스 50%인데 50% 먹자고 내가 이거래? 한 100%, 200% 낼 만한 거 들어가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막 실적 좋은 거 막 그런 거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게 제 경험인데, 일단 뭐 이게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바코드 찍혀있는 그 저평가 주식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고려해볼 만하다. 투자를 한다면은 막 실적이 좋고 우량하고,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도 테슬라는 지금 천슬라가 됐어요. 하늘을 뚫고 막 올라가죠. 막 그런 주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수익금, 만족스러운 걸 떠나서 큰 수익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식 투자자들도 있다. 거기에 리스크가 더 큰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늘 저희가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다가 오늘 좀 정반대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매일매일 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팁만으로도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앞으로 영상들까지도 구독해 두시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과거 영상들도 시간 지났다고 해서 유통기한 지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담겨 있거든요. 팁도 많이 담겨 있고, 과거 영상들도 주요 영상 위주로라도 좀 챙겨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온라인상에서 어니님의 주식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가이드 받아가지고 해가면서 계좌 관리하고 주식 종목들 관리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도 도움받아서 해결도 하고, 단순하게 종목 추천해서 그냥 종목 받아가지고 매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계좌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클럽이에요. 이미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자리가 있어서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좀 나는 배워보고 싶다, 스승을 두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셔서 함께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공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